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 7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할 최문석 부장입니다. 오늘은 5가지 파트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첫 번째로 오프닝 세션을 2시부터 5분간 개방형 소프트웨어 인증을 위한 페이스 적용 방안 세미나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세션은 페이스 표준 개요 및 배경이고요. 세 번째 세션은 적합성 인증 절차입니다. 네 번째 세션은 CTS 기반 검증 접근 방식입니다. 마지막 세션은 도입 시 기술적 프로세스적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금일의 세미나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국제 표준 규격인 페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아키텍처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인증을 받을 때 고려할 사항들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본 세미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이 페이스라는 규격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소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페이스에 대한 개념을 소개 드리고 그다음 페이스에 대한 아키텍처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절차인 적합성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페이스에 대한 개념과 인증 프로세스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를 얘기하기 전에 앞서서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모사라는 표준입니다. 모사는 아시다시피 모듈러 오픈 시스템 어프로치라는 긴 글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또한 국내에서도 이러한 전략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모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좌측에 표기된 것처럼 모듈화, 그리고 개방형 인터페이스, 개방형 표준, 그리고 적합성 검증을 가지고 4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사라는 표준 자체는 개방형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사용성에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 자체는 용어처럼 시스템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하위 개념으로 이제 각 부체계들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모사 기반 아키텍처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구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응용 소프트웨어, 임무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제 페이스와 같은 소프트웨어 표준으로 만족을 시킬 수가 있고 미들웨어나 통신 표준, 하드웨어 표준 등으로 레이어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네, 소프트웨어는 페이스를 적용하는 분야도 많이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아래와 같은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스라는 규격 자체는 항공전자에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현재 많은 분야로 확대가 되어 가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부체계 시스템 아키텍처는 소사라는 표준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드웨어 표준을 소사로 이제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소사는 센서 장비에 특화된 시스템 표준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드웨어 규격들, 그다음에 네트워크 데이터 규격들 등등 많은 규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사라는 규격 자체는 반드시 어떤 하위 규격들을 따르세요라는 개념보다는 접근 방식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혹은 규격에서 사업에서 요구하는 표준을 가지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모사 적용 예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센서 장비들, 레이더, EOIR, RF 탐지 등등의 장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부적인 컴퓨팅 모델들 혹은 소프트웨어들 등등을 탑재를 시키고 최종적으로 임무에 대한 장비들이 완성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모사라는 큰 개념 아래 사업적인 부분들하고 기술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바라볼 점은 이 오픈 시스템 아키텍처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표준인 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의 목적 자체는 개발 방법론을 정형화시켜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모사의 원칙에 따라 상호 운영성과
이식성을 확보를 해야 되고 재사용성을 확보를 해야 되며 마지막으로 검증이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인데 이 검증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모사 원칙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각 LRU 장비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단위로 해서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이 페이스라는 것은 지금 발표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현재는 오픈그룹이라는 컨소시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유지보수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픈그룹 컨소시엄은 현재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이 4개 국가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한국도 나중에 컨소시엄에 등록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이제 인증 기관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인증 기관들이 있는데 검증 기관과 인증 기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증 기관의 역할은 이제 대표적으로 행정 처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검증하는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 도구를 관리해주는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인증서 발급 및 등록을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또한 이 인증의 기대 효과는 결과적으로는 표준화된 개발 결과물을 관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개방된 아키텍처를 개발함에 따라 국제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항공전자 소프트웨어의 페이스 적용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인 FMS에서 페이스 아키텍처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간략하게 나타낸 그림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페이스는 전체적으로 세그먼트 단위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PCS, PSSS, TSS 세그먼트 예시를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이 PCS는 이식이 가능한 하드웨어의 디펜던시가 없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항법, 그다음에 항로, 연료 관리 등등의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PSSS는 이름에서 유추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하드웨어에 어느 정도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헬스 모니터링 같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TSS는 페이스 세그먼트 간의 통신 프로토콜, 소켓 등등의 소프트웨어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스 바운더리 안에는 보시다시피 하드웨어를 제외한 기본적인 IO에 대한 서비스들, 다음에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트랜스포트 서비스 세그먼트, 그리고 PCS, 그리고 PSS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 적합성 인증 프로세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직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페이스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 그룹이 있습니다. 오픈 그룹은 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미국 쪽에 속해 있는 협회입니다. 이 오픈 그룹에서 운영하는 컨소시엄이 대표적으로 페이스 컨소시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사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이 두 컨소시엄 모두 오픈 그룹에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컨소시엄과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대화를 하는 쪽이 이제 공급자, 즉 개발자 역할을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페이스 컨소시엄 내에 페이스 검증기관으로 불리는 페이스 VA가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페이스 VA 역할은 페이스로 구성된 아키텍처와 소프트웨어들을 검증을 해서 인증기관에 그 검증 결과물을 넘기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무기체계 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기관들이 방사청,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등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Face Certification Authority, 즉 CA는 말 그대로 검증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서가 발급이 되면 서플라이어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 레지스트레이션에서 등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고받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업무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행정적으로 오픈그룹.org에 가입을 하시면 페이스 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규격 자체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검증 기관들을 알아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적으로 다음 스텝으로 이어지는 것은 Verification Authority VA 기관을 검색을 해서 이제 기업에 맞는 기관을 고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VA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기업은 LDRA라는 기업이고요. LDRA가 지금 공식적인 페이스 VA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검증 인증 준비를 할 텐데요. 검증 준비를 위해서는 우선 개발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검증 활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검증 결과물들이 VA에게 전달이 돼서 VA에서 검증 산출물들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라이브로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를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검증 자체를 온사이트로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원격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VA가 완료가 되면 이제 인증 활동으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검증 활동을 진행할 때 대표적인 산출물 리스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가 SOC라고 부르는 Statement of Conformance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CVM으로 불리는 Conformance Verification Matrix가 있습니다. 이 Conformance Verification Matrix는 쉽게 말씀드리면 체크리스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체크리스트는 페이스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전부 나열한 엑셀 추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페이스 요구사항에서 1번 요구사항이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 장, 몇 절, 어떤 문서에 이런 내용을 넣어놨다라고 답변을 달아주시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유닛 오브 컨퍼런스, 즉 UOC라고 불리는 소프트웨어 꾸러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오브젝트 파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헤더 파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팩토리 펑션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닛 오브 컨퍼런스는 인증을 받기 위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꾸러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데이터 모델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도 페이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출물들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검증을 위한 도구들과 그 다음에 활동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CTS라고 불리는 컨퍼런스 테스트 스윗이라고 있는데, 이 도구 자체는 오픈 그룹에서 개발을 하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도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S의 목적 자체는 서플라이어가 개발한 UOC를 검증을 하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무기체계나 항공 이러한 세이프티 크리티컬 기능 안전 쪽 규격에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소프트웨어 시험인데, 이러한 규격들은 코드 내부적인 시험까지 모두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무기체계에서 요구하는 신뢰성 시험을 들 수가 있는데, 이 신뢰성 시험과는 결은 같이 하지만 개념을 다르게 갖고 가고 있습니다. 신뢰성 시험은 코드 전체를 전부 다 열어서 시험하는 거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TS로 테스트하는 절차 자체는 오브젝트 파일만 빌드가 잘 되는지, 그리고 페이스 규격대로 잘 짜여져 있는지 링킹 테스트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면 블랙박스에 가까운 테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고려해야 될 대상들이 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고요. 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이 CTS와 긴밀하게 묶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활동들이 모두 끝나게 되면 인적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그 산출물 목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State of Conformance, CVM, 그다음에 검증 보고서, 그다음에 Statement of Verification, 그다음에 제품에 대한 문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증이 모두 완료가 되면 실질적으로 페이스 사이트에 등록되는 것은 요 제품에 대한 디스크립션만 등록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페이스 소프트웨어의 공개 범위인데요. 지금 서플라이어가 개발한
여러 가지 산출물 중에 당연히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행 가능한 소스 코드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원본 소스 코드, 요구사항에 대한 문서, 디자인, 그 다음에 검증에 대한 문서들 등등 기본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당연히 서플라이어가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모델도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컨포먼스, CVM, 그 다음에 CTS에 대한 설정 정보, 그 다음에 테스트를 위한 바이너리들 혹은 오브젝트 코드들, 그 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베리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급자는 당연히 모든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 VA가 가장 다음으로 많은 정보를 들고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VA는 또한 실행 가능한 코드와 원본 소스 코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공이 될 이유도 없고요. VA가 보는 것은 대부분 산출물들과 데이터 모델, 그 다음에 CTS에 대한 설정들, 그 다음에 검증을 위한 바이너리 코드들, 즉 오브젝트 코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검증을 위한 절차들 뿐이고 이러한 데이터들도 나중에 인증기관에는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인증기관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당연히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SOC 그리고 검증에 대한 결과 보고서 정도만 인증기관에서 관리가 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공개되는 자료들은 이 제품에 대한 설명 정도가 마지막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SOC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서플라이어에 대한 정보들, 즉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등등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 이 소프트웨어가 어떤 세그먼트에 해당되는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프로파일은 어떤 걸 골랐는지 등등에 대한 공개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트먼트 오브 베리피케이션은 말 그대로 검증에 대해서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간략한 소개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CVM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출물들에 대한 템플릿 자체는 이 페이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페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증 프로세스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페이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스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장 근간이 되는 OSS, 오퍼레이팅 시스템 세그먼트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OSS와 가장 타이드가 많이 되어 있는 PSS 그리고 IOSS, 그다음에 TSS 세그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로만 이루어져 있는 PCS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세그먼트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통신이 되는 세그먼트들은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아키텍처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세그먼트에 대해서는 뒤에서 각각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근간이 되는 OSS 세그먼트 자체는 쉽게 생각하시면 OS 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전자 쪽에서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OSS, 윈드리버사의 VX웍스, 그다음에 링스사의 링스 OS, 그린힐즈사의 178 OS 등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OSS 세그먼트의 핵심적인 역할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스템 서비스들을 이제 컴퓨터 플랫폼에 가장 기본적인 역할들을 전부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체제 그 자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OSS는 다른 세그먼트들의 직접적인 실행, 스케줄링이나 파티셔닝 등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트워킹과 런타임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컴포넌트 프레임워크들을 호스팅을 하고 전부 다 관리해 주는 게 이 OSS 세그먼트의 핵심 기능들입니다. 다음으로 IO 세그먼트가 있는데요. IO 세그먼트는 쉽게 말씀드리면 통신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리얼 통신, AD 통신, 1553B 통신 등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PSS 세그먼트와
OSS 세그먼트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나오는 이제 통신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장을 하는 세그먼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PSSS라고 불리는 플랫폼 스페시픽 서비스 세그먼트라고 불리는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자체는 말 그대로 하드웨어 플랫폼에 종속이 되어 있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측에 예제 코드를 간단하게 내부를 좀 가리고 공개를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항공전자 시스템에서 EGI 같은 EGI 같은 플랫폼이 이 PSS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PSS에는 그래픽 서비스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로깅, 폴트 매니지먼트, 헬스 모니터링 등등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PSS는 플랫폼에 특화된 메시지 등의 정보들을 페이스 데이터 모델을 통해서 다른 세그먼트에 전달을 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TSS는 트랜스포트 서비스 세그먼트라는 단어에서 연상이 되다시피 PCS 세그먼트와 그 다음에 PSSS 세그먼트 사이에 통신을 관장하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소개드릴 데이터 모델하고 굉장히 깊이 관여되고 있는 세그먼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모델의 데이터 양에 따라 결정되는 소프트웨어 크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시에 QoS 같은 이제 소프트웨어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한 우선순위도 관장을 해주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제 코드를 잠깐 공개를 드렸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파라미터로 많은 양의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설정을 해주고 우선순위를 매기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들이 보내줘야 될지 전체적인 관장을 해주는 세그먼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PCS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설명에서 보시는 것처럼 PCS 자체는 이제 임무에 대한 것들을 대표적으로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하고는 관계가 없이 순수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세그먼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세그먼트의 목적 자체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쉽게 말씀드리면 넣었다 뺐다 하기 용이한 재사용성과 그리고 이식성을 갖춘 그러한 핵심적인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지셔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예시를 들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그먼트별로 이제 역할과 대표 예시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제 PCS는 대표적인 역할로 이제 임무 기능들이나 그다음에 뭐 소프트웨어들의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의 기능들 등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시로는 센서, AI, 그다음에 임무에 대한 관리 등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TSS는 데이터 통신에 대한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통신이라는 것은 이제 세그먼트 간, PSSS 간에 주고받는 데이터들에 대한 정제, 그리고 우선순위 등등을 관장하는 소프트웨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이제 DDS를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등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DDS를 제공하는 도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PSSS는 플랫폼 서비스 추상화를 대표적인 역할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레드에 대한 관장, 그다음에 타이머에 대한 역할들, 그다음에 로깅,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등등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OSS는 말 그대로 운영체제고요. 보시는 것처럼 VXWorks, 링스OS, 리눅스, 그다음에 데오스 등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OSS 세그먼트가 그 페이스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어떤 OS가 인증을 받았는지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iOS 세그먼트는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통신에 대한 것들을 담고 있고요. 1553 통신과 아링크 429, AFDX, 이더넷, 유아트 등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신들에 대한 대표적 예시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FDX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페이스라는 규격 자체는 아링크 653이라는 규격을 따를 수도 있고 포식스를 따를 수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항공전자 쪽에서 많이 쓰이는 혹은 인증을 받은 그러한 타입의 API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OS에 대한 구성들도 항공전자 쪽에서 시작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항공전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규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지만 뒤에서 설명드릴 데이터 모델들도 처음에는 항공전자 쪽에 사용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존재하지만 이제 해양이나 지상 쪽 데이터들도 현재 페이스 데이터 모델로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 데이터 모델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페이스 데이터 모델은 아래와 같이 알아보기 조금 어려운 형태의 XML 형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단순한 XML은 아니고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미에 따른 분류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들과, 각각의 데이터들 간의 추적성도 다 확보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적성이 깨지면 추후에 설명드릴 CTS 링킹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이제 fail이라는 거를 쉽게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은 UDDL이라는 규격을 참조를 하고 있고요. 이 UDDL 규격은 이제 페이스 버전 3.1에서부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스 버전 3.0까지는 UDDL 스탠다드를 참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전부 다 페이스 내부에 있는 데이터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차이점이 바로 이 UDDL 지원 여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1에서부터 적용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 자체는 EMOF 메타모델 포맷과 그 다음에 OCL로 제약이 걸려 있는 조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데이터 요소, 구문 및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만족해야 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간단한 규칙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 모델을 보시면은 데이터의 개수가 몇천 개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추적성을 확보하는 것이 또한 그 구조를 만족하는 규칙을 준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적성이 오류 없이 구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이제 자동화 도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스 데이터 모델링을 할 수 있는 자동화 도구들은 국내에서도 공급이 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 데이터 모델은 UOP 간 인터페이스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 교환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메타 모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UOC 간 데이터 교환을 설명하기 위해 오픈 UDDL 표준을 준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픈 UDDL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기 이전에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DDL은 총 세 가지의 데이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CDM이라고 불리는 컨셉슈얼 데이터 모델, LDM이라고 불리는 로지컬 데이터 모델, 그리고 PDM이라고 불리는 플랫폼 데이터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CDM은 예를 들면 타임처럼 누가 봐도 어떤 의미로 식별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의미를 하고요. 타임은 또 그 하위 데이터로 미닛이나 세컨드 등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명확한 부분 데이터들을 CDM이라고 하고요. 로지컬 데이터 모델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의미들, 예를 들면 리얼, 내추럴 넘버, XY 좌표 등등을 LDM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PDM은 LDM을 좀 더 구체화해서 코딩을 하실 때 예를 들면 플로트, 더블 이런 식으로 구현을 위한 좀 더 구체화된 LDM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들에 대한 분류들을 알아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모델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모델, UOP 모델, 인티그레이션 모델, 트레이시비티 모델 이런 식으로 다시 네 개의 모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데이터 모델 아키텍처를 보시면 컨셉 CDM, LDM, PDM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구현에 대한 것까지 염두한 데이터 모델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데이터 모델을 짜게 되면 마지막으로 코드화가 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측에 보시면 데이터 모델 예시가 있고요. 상위 레벨에서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에 대한 정의들을 이렇게 하위로 분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각 데이터 변수들, 데이터의 집합체들도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할 때 구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모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데이터 모델이 이제 페이스 아키텍처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데이터 모델을 사람의 손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 모델을 또 코드화 추적도 해야 되고 데이터 간의 추적성도 당연히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화 도구를 좀 권장을 드린다. 그다음에 교의의 기관들도 그걸 좀 권장을 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페이스 표준 적합성 검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이제 CTS라는 도구와 CVM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S라는 툴은 컨포넌스 테스트 스윗의 약자로서 오픈 그룹에서 개발을 하고 현재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툴은 링킹 테스트를 위한 툴이고요. 그 다음에 무료로 공개된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 사이트를 가보시면 이 CTS 설치 파일을 아주 쉽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평가판 등등이 없고 바로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고 구동을 시키면 좌측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리포트 예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CTS의 목적은 페이스 표준을 준수를 했는지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해서는 염두를 하지를 않고요. 또한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링킹한 .o 파일과 그다음에 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로 구성된 페이스 API들을 링킹을 통해서 이제 공급자의 UOC가 지금 페이스를 준수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CTS는 CVM에서 요구한 사항들을 정말로 제대로 구현했는지를 체크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CTS의 검증 범위는 5개 세그먼트에 대한 적합성 검증을 하고요. 그다음에 4개 프로파일, General, Safety Base, Safety Extended, Security 프로파일별로 차별화된 검증 기준을 모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CTS의 구성 요소는 아래와 같이 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CTS 테스트 스크립트와 자동화 프레임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보고서와 결과물을 생성을 해줍니다. 이 골든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페이스에서 허용하는 API, 런타임 라이브러리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페이스의 구성 요소 중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GSL과 UOC 간의 비교를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테스트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자동화를 시켜서 UOC와 GSL을 비교 검증해서 구현된 인터페이스와 요구사항을 시험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단순히 패스와 페일 형태로만 나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무기체계 규격이나 디올 780와 같은 기능 안정 규격에서 요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페일을 하고 왜 페일을 했는지 사유서를 쓰는 게 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페이스에서는 페일이 있으면 절대로 통과를 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용이라는 단어가 페이스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패스가 100% 나지 않으면 페이스에서는 검증이 실패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CTS로 VA가 실사를 할 때
페일이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전부 다 재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행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UOC를 준비하고 CTS 설치, 설정, GSL 및 UOC 빌드, 실행, 그다음에 자동화 시험, 수동 검사, 보고서 생성 등등을 거치게 되는데 이 실행 흐름은 실제로 VA가 왔을 때도 요 흐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VA가 권장할 때는 이제 기존의 CTS로 시험한 결과가 남아있는 PC에서는 절대로 수행을 하지 말고 새로 준비된 PC에서 CTS를 전부 다 설치부터 시험까지 다시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TS가 만약에 남아있으면 이미 시험된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다라고 VA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의할 점은 방금 말씀드린 점과 추가로 UOC 개발할 때 어떤 프로파일을 타겟팅할지를 정하셔야 되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 프로파일에 따라 가지고 페이스 요구 사항들이 전부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 CTS 실행 전에 UOC가 해당 프로파일의 요구 사항을 만족하는지 자체 점검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CTS와 페이스 버전 및 GSL이 모두 다 추적이 다 되고 올바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페이스 버전이 3.2인데 CTS 버전이 3.2에 맞는 CTS를 고르셔야 되고요. CTS를 예를 들어 3.1 거를 쓰게 되면은 페이스 3.2와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어, 자체적으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에 CVM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CVM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크리스트고요. 페이스의 기술 표준의 요구 사항들을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구조화시켰고, 그다음에 테스트 환경 구축과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게 목적입니다. CTS의 모든 테스트는 이 CVM의 요구 사항과 전부 다 매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CTS로 검증을 하지 못하는 항목들은 이 CVM에서 기록을 해주고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형상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있고요. 이 CVM도 형상 관리의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CVM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은 개발 과정에서 생산한 UOC 설계서들, 그다음 요구사항 명세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을 모두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한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따라서 이 CVM 항목에 직접 매핑한 것들은 이제 문서 효율성을 극대화를 시키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반드시 형상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VA가 보는 가장 대표적인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VA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CVM과 CTS의 설정들 그리고 CTS에서 나온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CVM 예시인데요. 이 CVM에서는 대상 세그먼트로 고를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스의 요구 사항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요구 사항에 맞는 검증 산출물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공급자의 산출물은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조건부 요구 사항들의 현재 상태는 어떻고 어떻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 등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CVM은 페이스 버전별로 CVM 버전이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버전은 CTS의 버전도 같이 추적성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거기 버전에 맞는 도구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고려될 수 있는 것은 우리 무기체계 라이프 사이클에서 페이스 인증 절차를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등등을 좀 고려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 무기체계 개발 프로세스는 상단과 같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가 이제 요구사항 분석, 구조 설계, 그다음에 상세 설계, 구현, 소프트웨어 통합 및 시험, 그다음에 체계 통합 및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 설계와 상세 설계 사이에 우리는 이제 PDR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상세 설계와 구현하는 동안 CDR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발 프로세스에 페이스 개발 프로세스를 녹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산출물 어, 원래 나오는 뭐 SRS와 같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우리 페이스 규격의 산출물들을 어떻게 녹일 수 있는지, 그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을 우리 구조를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등의 갭 분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증은 언제 해야 되는지 등등을 매핑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상 이 CTS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오브젝트 파일만 가지고 검증을 하기 때문에 어, 개발 단계에 관련 없이 지속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체계 통합 일정에 맞춰서 이 VA 제출용 패키지를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페이스 인증 절차 프로세스를 우리 무기체계 프로세스에 맞춰서 어느 정도 매핑을 해놨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CTS로 링킹 테스트를 하기 이전에 코드 레벨에서도 이 규격을 우리가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 있는지 검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자동화 툴들을 이용한 우리가 코딩 규칙을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페이스 규격에 대한 코딩 규칙을 가지고 있는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LDRA에서는 페이스 규격별로 정의되어 있는 코딩 규칙들을 자체 제작을 해서 페이스 규격을 지키고 있는지를 정적으로 코드 레벨에서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CTS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들도 코드 레벨에서 LDRA가 준수하고 있는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운영 환경에 대해서도 정밀한 점검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제 아링크 653과 같은 이제 파티셔닝이 필요한 그런 운영 체제를 사용을 할 것인지, 혹은 포직스 규격을 지킬 것인지 등등에 대한 점검들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소프트웨어 컨트롤 플로우와 데이터 플로우 분석을 통해서 지금 페이스 규격을 어느 정도 준수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인증을 2번 정도 받아본 이력이 있고요. 네, 회사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두 기업 모두 검증하고 인증받는데 4개월이라는 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이러한 시간들이 현재 어, 점점 짧아지고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격 자체는 복잡해지고 있지만 지금 검증 프로세스가 이제 좀 많이 쌓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줄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네, 이제 유튜브에서 세션들이 있으면은 네, 광고 시간이 있죠. 네, 저희도 광고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페이스 인증을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모아 소프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표준 준수를 위한 지원 소프트웨어가 이제 LDRA에서 기능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 표준 준수를 위한 페이스 코딩 규칙을 제정을 해서 이제 코드를 검토할 수 있는 정적 분석 기능을 LDR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목적은 이제 데이터 모델이 올바르게 표현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페이스 준수를 했는지 정적 분석으로 CTS 실행 이전에 사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CVM을 이제 TV 매니저라는 LDRA 도구에서 연동을 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CVM 버전에 따른 각 세그먼트의 요구 사항들을 전부 다 LDRA에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표준 임포트부터 페이스 표준 준수 여부를 추적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LDRA TV 매니저와 이 CTS 연동을 통해서 타이트한 표준 준수 여부 관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제공되고 있는 솔루션 중에 하나는 이제 개발 쪽인데요. 네, 이제 많이 아시는 NCS 스케이드를 머소프트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케이드에서의 목적은 어, 모델링도 하지만 데이터 모델링 이제 기본적으로 아시는 모델링도 있지만 이제 데이터 모델링도 스케이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는 NCS 스케이드 아키텍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페이스 표준 준수를 위한 데이터 모델링 기능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표준화된 데이터 모델을 점 페이스 파일을 임포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케이드 아키텍트에서 스케이드 스윗으로 이제 데이터 모델을 넘겨가지고 소프트웨어 구현을 하면서 코드 생성도 동시에 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스케이드 아키텍처로부터의 데이터 모델 동기화가 핵심적인 기능이고요. 표준화된 페이스 데이터를 활용한 제어 로직을 개발하는 것이 네,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까지고요. 앞서 소개 드렸다시피 이제 페이스 준수를 위한 지원 도구로 LDRA와 그다음에 개발 도구로 스케이드를 소개를 드렸고요. 해당 툴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추가 문의가 필요하신 분은 커피 설문조사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면 됩니다.